저희가 준비한 6위부터 만나볼까요? 악질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어제 한동훈 장관이 입법 예고했습니다.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법의 당위성을 설명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에 출연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런 말을 하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습적, 약탈적으로 끔찍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고위험 성범죄자들, 즉 섹슈얼 프레데터들이 출소할 때마다 국민들께서 많은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내셨습니다. 거주지 제한 명령은 약탈적 성폭력 범죄자, 즉 섹슈얼 프레데이터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거기에 한정해서 운용할 것이라는 거고요. 입법 예고의 과정과 입법 과정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재밌는 거 한번 확인할까요? 네. 여당이시니까 당연히 당정 협의하셨죠? 제가 대변인이긴 하지만 모든 당정협의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어요. 저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요. 당정 협의해야죠. 예. 안 했어요. 안 했었을 것 같아요. 여야가 이거를 국회에서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되고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냥 한동훈 장관이 덜컥 이렇게 얘기하고 뒷수습은 누가 해요? 아니 불쌍한 여당이 해야 되잖아요. 뒷수습은 좋은 취지더라도요. 예. 절차 밟으시고 법무부 장관이면 우리 법사위 의원들에게도 법사위 위원장님이 김도읍 여당 위원장님 아니십니까? 예. 서로 의논 좀 하세요. 의논 좀 하세요. 의논 좀. 정부 여당 간에. 자꾸 예. 안 그러니까 신뢰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뭔가 국회에서 협의 없이 한동훈 장관 독단적으로 한 거 아니냐. 물론 저희 김진 앵커가 방송 중에 박정호 의원에게 사실관계를 요청해서 바로 방송 중에 바로 잡긴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의 이 얘기,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된다는 얘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바로 입장을 내놨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의원과도 협의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이거 법무부에서 입장을 냈죠. 유희동 정책위 의장과도 상의를 했고 또 민주당이 이제 권칠승 대변인, 권칠승 의원과도 관련해서 내용을 좀 설명했다. 이러면서 어쨌든 여야 두루두루 관련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박용진 의원이 아마 좀 너무 이 한동훈 장관이 앞서가고 있다. 좀 문제가 있다라는 이 생각이 좀 강하다 보니까 예. 정확하게 이 당정 협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했는지에 대해서 확인 없이 안 했을 것이다라는 지레 짐작으로 이제 좀 한동훈 장관이 뭘 질러 놓으면 결국 당에서 그 뒷수습하게 바꾼 것이 현재 여권의 상황 아니냐 이런 맥락으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예. 어쨌든 박 의원의 당정협의 안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이런 조목조목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박 의원으로서는 어쨌든 부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얘기한 그런 형식이 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제 여러 가지 박 의원과 또 한동훈 장관의 그동안의 구원 이런 것들이 또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폼 잡고 한 장관이 덜컥 발표한 거다라고 했다가 법무부 반박을 당했고 박용진 의원 또 하나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당과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협의하고 있었는지 밝히시길.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이 공방 어떻게 좀 보셨어요?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모름이 아닌 겁니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여당하고 법무부가 협의했는지 이걸 어떻게 본인이 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협의를 하면 박용진 의원한테 보고해야 됩니까? 협의했다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잖아요. 지금 법무부 설명을 보면 충분하게 여당과 협의를 했고 심지어 야당이 권칠성 의원과도 협의했고 했다고 하잖아요. 이게 저는 박용진 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추측 또 알고 이렇게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예. 더 중요한 거는 정부 입법 절차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14단계까지 정부 입법 절차가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하느냐? 제일 먼저 하는 게 입법 예고부터 하는 거예요. 예. 입법 예고를 하면서 동시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무회의에 심의를 거치고요. 그러니까 절차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다음에 국회로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입법 예고가 제일 우선되는 절차입니다. 제가 보기 충분히 여당이나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할 절차가 뒤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협의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에서
이미 협의를 했다고 하니까 예. 저는 박용진 의원이 어느 모르보나게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과 박용진 의원의 설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몇 번 맞붙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거 화면 저희가 잠시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그 긴 91일 동안에 단 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갖고 논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 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입법부 농락 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하기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 사건입니다. 3.1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실 문제지 저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그러면 왜 체포영장을 보내요? 자,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지금까지 재벌 사건에 있어서 제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구속 사건 계속 주장하셨죠.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 한 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한동훈 장관이 여당 다 뒷수습해야 되는데 독단적으로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 바로 사실관계 아니라고 했고 이런 공방이 있었는데 사실 과거에도 이승훈 변호사님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한 채 운전했다가 고급차 운전했다가 애꿎은 시민만 중상을 입혔던 그 사건 이거 대검 예고 때문에 피의자 석방한 거 아니냐. 해당 예규는 사물화됐다. 자기 공격으로 해석했다. 왕자병인가 했더니 그러면 음주운전 처벌받고도 이렇게 국회의원 하냐. 과거 박용진 의원의 음주운전 전력까지 한동훈 장관이 거론하면서 사실은 당시 공방에서 한동훈 장관 말고 이제 박용진 의원도 많은 좀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있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영상에서 봤듯이 박용진 의원이 수박으로 당원들한테 좀 찍혀가지고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한동훈 장관과 좀 맞서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당심의 지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좀 사실관계가 많이 털려서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 조금 묘한 그런 상처를 입은 것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 대검 외교 같은 것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뭐 석방과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 사건 자체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게 맞았었는데 이제 불구속 상태로 놓여졌다. 이것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만 대검 외교와는 큰 의미가 없었던 사건이고요. 노웅래 의원 사건도 실은 이 민주당 의원에 대한 야당 수사가 굉장히 탄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요하지 노웅래 의원을 소환 조사를 왜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마도 지금 박용진 의원이 좀 급했다. 그리고 급하더라도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어야 되는데 좀 헛발질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물론 박용진 의원도 그러면 여당과 언제 어디서 몇 번이나 입법 예고 관련한 협의를 했는지 밝혀라고 했기 때문에 법무부가 또 어떤 추가로 설명하는지도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아직 공방은 마무리가 된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한동훈 장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것도 짧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서울 남부교도소 내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수들에게 영상 편지를 보낸 게 오늘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만델라 소년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의미 있는 성과도 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저도 그렇고 이 일을 같이 한 저의 동료 교정 공직자들도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실수였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흔히 그렇듯 실수는 되돌리기 어렵고 피해자들의 아픔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아요. 그러니 공부보다 피해자들께 미안해하고 반성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걸 늘 잊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공부할지 이 시간을 그냥 지나가게 할지는 여러분의 선택일 겁니다. 이건 라디오 음악 방송이니까 제가 좋아하는 음악 한 곡 틀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법무부 TV를 통해서 공개된 새로운 영상들을 제가 본 이유는 결국은
여러 공방도 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얘기에 대해서 조목조목 팩트로 반박을 하는 한 장관이긴 하지만 교정행정 혹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체 행정에도 좀 집중을 한 모습들이 좀 영상으로도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만델라 소년학교 이제 그 학생들이라는 건데 이제 지금 현재 소년수로서 복역 중인 사람들이죠.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공부도 가르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한동훈 장관이 만든 이 만델라 소년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다 하는 편지를 먼저 그 자필로 해서 한동훈 장관한테 보냈고요. 한동훈 장관이 그 중에 아마 몇 편을 읽어보고 지금 답장 형식으로 본인이 직접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뭐 본인은 아마 그런 편지를 받아보고 그 본인이 했던 이 만델라 소년학교가 정착돼 가는구나 그러면서 상당히 흐뭇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제 그 일종의 뭐 홍보 영상인데 저런 걸 찍었다 하는 점에서 본다면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그 교정 행정의 발전 또는 뭐 소년 그 수들에 대한 뭐 어떤 선도 뭐 이런 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장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그 본연의 일 얘기를 짧게 해봤다면